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영어가 왜 어려운지, 영어가 어려운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충분한 노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2번째, 하면 할수록 점점 확장되고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3번째, 생활 영어하고 그리고 공부에 필요한 학습 영어가 사실상 시험 영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르다 라는 3가지를 드렸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공부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맙고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격려, 칭찬 많이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에 대한 해결 방책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아이가 아직 좀 어려서 초등 저학년까지 정도이다 라고 하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언어 노출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늦어도 한 7살 정도의 영어 노출이 많이 들어가면 좋기는 해요. 노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학습이 아니라. 자, 이거는 컨듀잇 이론이라는 것에 따르는 건데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읽기가 언어 학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저희 클라스생 교수님께서 새롭게 주장하신 내용인데, 컨듀잇 이론은 도관 이론이에요. 그래서 특정 도관을 순차적으로 타고 가야 뒤에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첫 번째 스토리를 많이 읽어야 되고, 이 스토리를 읽은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가 독립적인 읽기를 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을 바탕으로 아카데믹한 영어로 넘어갈 수가 있어, 시험 영어까지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국어나 영어 같이 이런 인문학적인 글들은요, 뭔가 들어가야 되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특정 영역을 공부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시험에서도 어떻게 보면 과학도 나오고 천문학도 나오고 생물학도 나오고 그리고 철학도 나오고 심리학도 나오고 분야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단어 자체가 엄청나야 되고 배경지식이 엄청나야 돼요. 그럼 이건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폭넓게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을 아이들이 쑥쑥 빨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글을 재미있게 읽고 그걸 스스로 소화해내는 힘이 일단 먼저 길러져야,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을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재미있고 작은 스토리부터 읽어내야 그런 역량이 쌓이는 거죠. 이렇게 역량이 쌓여야 그 다음에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스스로 커져서 그릇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저희 아이랑 맨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대기가 되기 위한 대기를 해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좀 기다리자, 열심히 기다려보고 그릇의 크기를 키워보자 라고 얘기를 해요. 대기를 만들려면 좁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아예 역량을 크게 만들어준 후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밥을 넣을지 쌀을 부을지 과일을 넣을지 아니면 이걸 그냥 어떤 장식품으로 사용할지, 이건 그릇의 크기가 일단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넣을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얘의 용도는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을 정말 예쁜 작은 화병으로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나중에 얘를 다른 데 쓸 수가 없으면 작은 걸 만들어 놓은 건 사실상 그 한정된 것밖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좀 넓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기본 역량 자체를 계속해서 쌓아줘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이 기본 역량을 크게 말할 수 있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읽어주고 많이 들려주는 거죠. 사실 아이들이 10살이 되기 전까지는 눈보다 귀가 훨씬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많이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게다가 그냥 일반적인 학습으로도 소리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소리는 일반적인 학습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도 귀가 훨씬 더 빨리 발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소리를 듣고 엄마하고 의사소통을 했지만 글자를 한 글자도 몰라서 기응, 기역, 니은, 디귿도 쓸 수 없을 때 우리는 말은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소리가 기본이 되는 언어예요. 그래서 철자가 완전히 다를지라도 소리가 비슷하면 뜻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리가 기본인 언어이기 때문에 소리가 귀에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소리를 많이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소리 인식시켜줄 때 필요한 것이 영상 노출.
그죠? 영상 노출.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듣기를 같이 하면서 집중 듣기를 하면서 책을 같이 읽는구나. 이런 거 같이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듣고 읽으면서 자기가 이런 소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이런 소리는 이런 말이야. 그래서 노출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노출 그러면 제가 적기는 7세 정도, 늦어도 7세 정도부터는 소리에 대한 노출이 완벽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너무 늦었네. 우리 애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벌써 3학년, 5학년 이렇게 시간이 놓친 것 같다라고 하면 이때는 망한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소리 노출이 20살이 넘어서 대학 때 소리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때는 그런데 저는 너무 영어가 좋아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직장을 다니면서 5시 반에 일어나서 영어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점심시간에 영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직장 끝나자마자 영어학원 가서 공부하고 이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회사 사표 내고 영어 공부하러 외국 가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크게 되면 그래서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촘스키가 말해주는 언어 습득 장치가 있는데 그게 보통 12살에 다친다고 얘기를 하긴 하나 사실 12살에 무조건 다 다치는 게 아니에요. 더 시간이 가면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래도 힘이 있잖아요. 사람이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역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들어가긴 하나 자 그래도 12살 이전에 넣어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요. 이런 친구들은 그 나이에 맞는 걸 넣어주셔야 돼요. 3학년인데 3학년 친구들한테 페파피그를 보여주거나 하면 아이들이 너무 유치해서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런 친구들은 뭘 하면 좋겠어요? 덕후가 되면 제일 좋아요. 만약에 3학년 정도다 라고 하면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진 않아서 뭐 맥스 앤 루비라든가 이렇게 조금 쉬운 영화들 만화 영화들 보면서 그런 것들 들어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큰 경우 성숙한 경우다 라고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디즈니 만화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굉장히 좋아요. 디즈니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에 나오는 영화는 굉장히 쉽고 듣기에도 쉽고 그리고 따라하기에도 쉬운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즈니에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마블로 나오는 것들 이런 건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피하셔야 되는 건 어른들이 보기 위한 혹은 내수용 영화 내수용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로 내수용이라고 하는 건 그들의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프렌즈 많이 보셨다고 해서 프렌즈를 영어를 하기 위한 재료로 많이 쓰시는데 저는 아이들에게는 컨텐츠가 너무 안 좋고 그건 둘째 치고라도 사실은 내수용을 처음 학습용으로 가져가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수용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큰 회사에서 만들어진 영화 특히 책과 영화가 같이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기본적으로 영상에 노출이 되면서 하나의 덕후가 돼서 그 시리즈를 계속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아서 들었던 걸 또 듣고 봤던 걸 또 보고 그걸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한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영어에 흥미가 있고 나 영어 좀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학습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와 구문 이런 것들이 끝없이 확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다양한 것을 전부 다 자기가 학문을 할 때마다 다양하게 배워야 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노출이 기본이 돼서 아이들이 좀 이것이 편하고 즐겁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재미가 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초등 저학년 때는 막 쓰기에 다 집중하는 것보단 많이 들어서 이 소리가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차츰 고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걸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충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쓸 수도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어떤 구문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빠르게 진도를 어떤 책을 따라 나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장 많은 어휘와 가장 많은 패턴을 볼 수 있는 건 이야기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자발적인 글 읽기 독립적인 글 읽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글 읽기를 할 때 엄마들이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시는 부분이 자꾸 독후 활동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두세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독서 중에 이 아이가 얼마나 지문과 자기 머리가 인게이지가 되는가예요.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에 읽는 내용 자체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거나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림이 그려지거나 내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동안에 이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하고 상상이 되고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빨리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대부분 독후 활동의 열정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독후 활동은 평가가 되거든요. 자, 평가는요, 맨 마지막에 되면 돼요. 아이가 이게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 평가가 되는 거지. 중간중간 평가하다가 사실 완성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건 아이에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독서를 하는 과정,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책이 얼마나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걸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내겠어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점수 내는 부분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르쳐요. 저는 그게 선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들께서는 그걸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 테스트에 목숨 걸치지 마시고 인풋을 슬기롭게 아이가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슬기롭게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에서 사용하는 영어와 시험 영어가 다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가 좀 편해, 나 이거 할만하지 하는 친구들은 시험 영어는 정말 쉽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험 영어가 엄청 대단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았던 것들에다가 본인이 베이가하게 알고 있었던 단어들을 조금 더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in order 라고 했었던 것을 그냥 뭐 이게 틀리지 않고 가는 건가 라고 했었던 친구들이 나중에 질서라던가 아니면 order가 어떤 배열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야 라는 걸 알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읽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친구들은 아카데믹 언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중간중간 공부를 하고 갈 때 전부 다 그들이 학습하고 가는 곳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근육이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육이 완성된 친구들은 아카데믹 영어에 나오는 어휘들을 들이밀어도 금방 외우고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외우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학원들 보니까 뭐 하루에 3,000개씩 외웁니다. 하루에 200개씩 외웁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무작정 외웠던 어휘들은 시간 가면 전부 다 사라져요. 그렇지만 책을 중심으로 읽었던 것들은 항상 아이에게 남아있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새로운 어휘가 들어가도 자기 걸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카데미 영어조차도 요즘 시험은 거의 대부분 생활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내고 그 이야기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이를 정말 그릇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고 자꾸만 그릇의 크기를 작게 하시면 그러면 아이에게 있어서 영어는 점점 더 어려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시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된 상태에서 조금씩 아이와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